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붕강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DJ로 인사드리는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맞아요. 많이 덥죠. 네. 네, 이제 다들 슬슬 옷장 속에 넣어두었던 반팔을 꺼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미 반팔을 입고 왔죠, 오늘도. 맞아요.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정말 걱정됐는데요. 그런 날에도 스튜디오를 밝혀준 세 분이 오셨습니다. 다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열정. 더위 때문에 열정이 식어가는 쪼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쾌녀 우주입니다. 당금에 드린 캐쳐 푸푸입니다. 네, 오늘의 조합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본의 아니게 약간 좀 늙은이 조합이 됐죠, 저희가. 아, 여기 우주도 있는데 왜 그래요? 아, 우주도 뭐 꺾였어. 농담이고요. 네, 그러면 빠르게 오늘의 고디바 카페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바로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오늘의 고디바 카페에는 어떤 내용의 사연이 도착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우주 사연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닉네임 와라 편의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는 지금 5개월째 오후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현재 알바를 반드시 해야만 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집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에게 줄 용돈도 없을 만큼 궁핍한 형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스스로가 좋아요. 젊은 나이에 내가 쓸 돈을 내가 벌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자기 만족감도 있고, 알바를 할 때면 제가 이 나이대에만 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뿌듯함도 느껴져요. 무엇보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만족스러워요. 편의점의 특성상 업무 시 윗사람과의 마찰이 있을 일도 거의 없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은 것도 좋아요. 사실 이때까지 알바는 항상 업무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알바는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최근부터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 사연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만 되면 꾸준히 진상 손님이 찾아온다는 건데요. 처음엔 그저 해프닝 정도로 넘겼는데 날이 갈수록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게 됐어요. 물론 저에게 사소한 시비를 건다든지 혹은 기본적 예의가 없다든지 이런 손님들이야 부지기수고, 이런 손님들 정도는 저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명의 손님이 계속 제 신비를 건드려요. 네, 4,200원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카드로 하시나요? 그럼 뭐 요즘 시대에 카드로 하지 뭘로 결제하나? 네, 그러면 앞에 카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뭐 요즘에는 손님이 카드도 직접 넣어야 하나? 나 원참 세상이 어떻게 될려는지. 그리고 말이야 학생, 여기는 왜 대자화를 안 파는 거야? 내가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말이야. 편의점에서 이렇게 없는 물건이 많아도 되는 거야? 참내, 뭘 그렇게 듣고만 있어. 손님이 이야기하면 창고라도 뒤져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엔 왜 자기가 선호하는 음료를 팔지 않느냐느니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어이, 아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 내가 말이야. 근데 너가 뭔데 날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 어? 너도 내가 만만해? 내가 만만해 보이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임마. 이런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을... 에이, 술맛 떨어지게. 너 두고 봐. 내가 내가 얼마나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집으로 갔다가 30분 뒤 다시 돌아와 만취 상태로 저에게 육두문자를 남발하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계산기 밑에 경찰 호출 버튼을 눌러 그날은 일이 일단락됐지만 중요한 건 이 손님이 단골 손님이라는 거예요. 즉 저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매주 이 손님을 응대해야 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거죠. 매장의 온도를 지적하고 상품의 브랜드에 관해 딴지를 거는 등등 매주 저에게 시비를 거는 방식도 참 가지각색이에요. 친구들은 저에게 그러면 그냥 다른 알바를 알아보면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저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게 만족스러운데 왜 그런 이상한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중요한 일을 포기해야 하는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번 알바 정말 힘들게 구했고 간만에 하게 된 만족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절대 진상 손님 하나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르바이트 진상 손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와라 편의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아무래도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서는 이 손님을 응대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진상 손님도 마주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고충이나 아니면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 쪼이 형부터 말해볼까요? 이제 여기 패널 분들의 평균 아르바이트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아르바이트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생활력이 강한 편은 아닌데 이것도 열정이죠. 열정면이니까. 막 이제 뭐 치킨집, 편의점, 아, 와. 영화관, 와. 또 근로장학생도 해봤고요. 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에피소드는 많죠. 아무래도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하면 서비스직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제일 많기도 하고 양이. 맞아요. 그리고 서비스직이 제일 만만하게 대하는 아르바이트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좀 길게 풀기는 애매한데 저는 그 편의점 알바를 했었던 게 새벽 시간대였어요. 네, 저도 그렇던데. 그래서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새벽 음. 시간대는 손님도 적고 끽해봐야 취객들 정도 빼고는 좀 진상 손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끽해봐야 취객이 진짜 골칫거리 아닌가요? 그쵸. 근데 네. 생각보다 경찰서가 근처에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저는 제가 일했던 데는 경찰서가 바로 앞에 있었어가지고 네. 그 손님들의 기본 마인드에 탑재가 돼 있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진상짓을 하면 잡혀갈 게 아니까 맞아요. 괜찮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인간 군상들은 쉽게 말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나서 이제 이후에 그 토크 주제에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대표적인 진상 손님 케이스인데 그 왜 소리 지르면서 담당자 나와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원래 같이 일하던 다른 친구가 응대를 하다가 이 친구도 이제 느낀 거죠. 아 이거 내 손에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하나 둘 다른 친구들이 다 오면서 왜 저래 하는 그거 이제 알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이제 팀장님이랑 부장님까지 부장님까지. 내려오셔 약간 사무실 같은 데였어가지고 그래서 팀장님의 부장님까지 다 나오셔가지고 뭐야 왜 이래 다들 약간 왜 저래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정리가 되긴 됐죠. 근데 아무튼 막 이렇게 물건 던지기도 했거든요. 손에 들고 있는 진짜 거. 진상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와, 드라마에서만 보던. 진짜로. 근데 그렇게 누구 나와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 누구 나오면 해결이 되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여자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좀 약간 만만하게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약간 여자애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를 완전 담당하시는 분도 여자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팀장님 부장님까지 다 나오신 게 팀장님 부장님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맞아. 그분들 나오시니까 좀 괜찮으셨어요. 그런 분들의 심리가 뭘까요? 강약 약강이지 뭐.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이 정도 높이가 되는 사람들이랑 상대를 하겠다 이건가요? 알바생은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약간 낯잡아 보는 게 있지 않을까? 맞죠. 사장 정도는 돼야 내가 말을 해보겠다 이런 거겠죠. 저 영화관에서 일했을 때도 이런 적 있었어요. 맞죠. 네. 이제 스스로들 너무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 과대평가. 슬슬 열이 올라오는데요. 네. 그러면 푸푸 형은 어땠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제가 또 연불리 전문 패널이잖아요. 연불리 전문남. 네, 또 약간 그런 관련해서 썰이 있는데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 네네. 제 이제 주변 여자인 친구가 학원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 알바를 하면은 또 대학생일 때 자주 하고 고등학생을 가르치니까 고등학생 입장에선 그 대학생 친구가 엄청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고백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네네네.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고 사실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 뭐 맞아요. 학원을 그만둬야 되나? 난 선생이고 맞아. 넌 학생이야. 이거 이제- 진짜 새로운 유형의 네, 그거네요. 맞아요. 네. 이제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그 친구가. 와 진짜. 엄마 나 선생님한테 고백했다 차였어. 하고 이제 못 나갈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네.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알바는 아니고 과였는데 저는 과외 어머님께서 저한테 선생님이 조금 제 취향이시네요? 라는 아, 말을 하신 적이 진짜로? 있었어요. 진짜요? 와 충격이다 이거. 제가 이제 원래 염색머리였다가 음. 그날 네네네. 이제 검은 머리를 하고 갔는데 네. 원래 사람이 검은 머리 바뀌면 약간 얼굴도 밝아 그치. 보이고 맞아요, 약간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그래서 있어. 이제 그냥 또 안경 딱 쓰고 가니까 선생님 조금 제 취향이시네요. 약간 그런 미쳤다. 말 하시더라고요. 와 미쳤다. 그때 이후로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시급을 상당히 세게 주셔서 그럼. 참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접촉이 접촉, 아니라 접촉. 그러니까 접근이라고 해야겠죠. 네네네. 그 이상의 접근 같은 건 없었을 거예요. 아, 네, 다행히 없었고. 다행이다. 그냥 뭐 가끔 밥 잘 해주셔서 밥 맛있게 먹고. 네. 그 약간 정도였어요. 그거 같다.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떡볶이 아줌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밥 해줬다는 거 들으니까. 막상 들을 땐 약간 소름이 돋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아, 옛날, 그래. 옛날 일이고 뭐 네. 그냥 그분도 농담이셨겠지 하고 네, 있습니다. 다행히 썰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네네. 그 정도의 맞아요. 가벼운 얘기였어요. 다들 정말 고충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DJ를 왜 자처했냐면 제가 정규 코너 DJ 오늘이 데뷔전이거든요. 맞아요. 축하드려요. 외전에만 네. 나오시다가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사연자분처럼 아르바이트 새벽에 하는 거를 되게 오래 했어요. 한 1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이렇게 할 말이 많고 또 나처럼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 악셀레이트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가 제 말을 주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스스로 좀 자중을 하기 위해서 DJ로 오늘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궁금한데 몇 개만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아. 자제시켜 드릴게요. 근데 정말 말이 세질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제가 진상 알바였던 썰 자기 반성의 의미로 진짜로? 네 진상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진상짓을 했어요. 손님분한테 제가 손님한테 고백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편의점을 야간에 했거든요. 네.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 제 낙이 뭐였냐면 손흥민 선수 경기 보는 거. 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데 제가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손님이 담배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눈앞에서 제 핸드폰에 손흥민 선수가 역대급 드리블을 치고 있는 거예요. 쪼이 형은 아는 벌리전. 맞아요. 그 골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담배 달는데 제가 손님한테 잠시만요 같이 오실래요? 이러고. 같이 보실래요? 혹시 70m 드리블 그거 네 그래. 맞아요. 그 축구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부스카스상 받았어. 그거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골이고 그거는 못 참긴 하네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손님 네. 죄송합니다 이것만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손님이 축덕이었어요. 다행이다. 손님이 집에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고 계시다가 담배를 사러 나오신 거거든요.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손님이랑 그 골 보고 하이파이브 한번 치고 오, 다행이네. 근데 제가 정신이 든 거죠. 나 이거 너무 무례했다. 미쳤네. 그래가지고 그 담배를 제가 제 돈으로 그냥 사드렸어요. 오, 야, 너무 훈훈한데 그러니까. 진상이 너무 아닌데 훈훈한 이거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도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예의가 아니니까. 그분이 만약에 축덕이 아니셨다면 이거 정말 무례한 거죠.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으면. 네. 근데 뭐 곧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그냥 근데 쪼이 형도 아르바이트 해보셨다니까 편의점 비슷할 거예요. 그냥 취객이나 이런 경찰 부를 일이 많거든요. 진짜 새벽에는. 많아요. 네 맞아요. 진짜요? 그래서 포스기 밑에 은행처럼 버튼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누르면 파출소에 출동을 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떤 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를 매번 힘들게 했던 74년생 최모 씨라고 있거든요. 나이까지 기억하고 있구나. 네,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어가지고 제가 그 민증을 보는 순간 무조건 기억을 했는데 참 아들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그때 생각하면 미화가 안 되더라고요. 과거지만 안 되지 그런 거는. 제가 일방적인 방함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연자분은 그 진상 때문에 알바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분 때문에 포기했어요. 아니 출근하기 전부터 오늘도 경찰 불러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니까 출근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와 너무 스트레스 받았겠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포기했었어요. 그때. 그랬었구나. 네, 분위기가 약간 침체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다들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가 생각할 때 이건 꼭 해봐야 돼 같은 꿀알바나 아니면 이건 절대 하지 마 이런 헬알바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우주부터 말해볼까요? 꿀알바는 아니고 공장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오. 근데 이게 저는 왜 갔냐면 들었어 그래.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사람 만나면 이렇게 진상 손님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단순 노동이 되게 잘 맞았거든요. 우주는 몸 쓰는 게 좋다고 그럴 수 했었어. 있어. 저는 과외는 약간 내가 책임지고 신경 쓰고 그래야 되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과외 같은 거를 제 취향은 아니었고 이게 진짜 손님 만나기 너무 싫다 이러면은 이게 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또 하다 보면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꿀알바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단순 노동이 되게 잘 맞고 돈 벌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시간이 좀 있다 하면은 이거 고려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좋은 것 구체적인 같아요. 부담은 많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근데 저 야간에 돈을 더 주니까 야간으로 갔거든요. 근데 오래 할 건 아니에요. 맞아, 왜냐면은 저도 느꼈어요 진짜. 사람이 진짜 이거 내가 약간 수명을 이게 또 공장에까지 좀 멀리 갔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좀만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바로 나가고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바로. 아니, 저는 단기로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네네. 솔직히 오래는 못해요. 맞아요. 그냥 쪼용도 야간 해봤으니까 공감할 건데 이거 해봤죠, 네. 오래 할 일 절대 아니에요. 맞아. 수명 진짜. 땡겨 쓰는 기분. 진짜 맞아, 몸이 맞아. 그대로 상해요. 네. 어. 네. 그러면 푸푸 형은 뭐 알바 추천이나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추천밖에 없는데요. 네네. 좋아요 그런 거. 일단 가장 단순한 거 시급생 과외. 아 잠시만요. 너무 이상적인 거잖아요. 시급생 과외면은 아까 말했던 어떤 진상 썰이 있더라도 아 그래도 1시간만 참으면 땡만 원이 들어오는데 라는 마인드로 이제 할 수 있고 네. 또 그거랑 별개로 좀 친구들한테 얘기 듣고 제가 되게 많이 해보고 싶었던 거는 단기 알바요. 단기 알바 중에서도 이제 하나를 계속 막 한 종류의 단기 알바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약간 막 호텔 서빙을 했다가 우주처럼 뭐 공장에도 갔다가 뭐 다른 뭐 술집 단기 알바를 해봤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알바를 해보면은 진상을 만났더라도 뭔가 그 이상의 어떤 경험으로서 넘길 수 있게 되고 네네. 소희 형이 약간 웃고 있는데 약간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맞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그리고 일단 시야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일단 이것저것 해보고 나니까 네. 확실히 뭔가 자기가 더 성장하는 기분이 든다고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뻔한 말이지만 이 나이 때는 경험이죠. 맞아. 네. 그래서 어차피 진상 만날 거면 경험이라도 많이 해라. 아, 라는 썰감이라도 의미에서. 생기게. 네. 네. 단기 알바 여러 개 이제 돌아가면서 해보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 단기 알바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작년에 콘서트장 알바 했었거든요. 오. 뭐 보디가드 이런 거 하셨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냥 콘서트장 가면 이렇게 안내하게 서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아, 조끼 맞아요. 같은 거 입고 네. 아니면 스태프 티셔츠 입고. 티셔츠 그거 아세요? 다 돌려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맞아. 맛있다. 되게 땀 쩔게 흘려가지고 우리 준화 했는데 아니 아니요. 반납하고 맞아. 근데 그게 제가 여름에 했어서 그 진짜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음. 여름에 밖에서 그러니까 공장은 그래도 저는 공장보다 스텝이 더 힘들었던 것 같은 게 네. 너무 더워요. 맞아, 밖에 있으니까. 계속 밖에 있어야 되니까. 진짜 이게 여름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었어요 그때. 계속 몇 시간 동안 서가지고. 그래. 생각이 그래서 났어요. 굳이 따지면 방금 말씀하신 건 헬인가요? 이거 예, 이게 약간 왜 공연 보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등 못 돌리게 하거든요. 등 못 돌리게 해서 뭐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는데 오히려 소리 들으면 더 궁금해지는 거 그치.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네, 그렇지. 네. 고문이네 고문. 이거 은근히 헬이다. 생각보다 헬이다. 음. 약간 생각하는 것보다 헬일 거다. 그렇죠. 아마. 네. 쪼이 형은 뭐 기대되네요. 쪼이 형 있을까요? 이 질문 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네. 일단 좀 하기 좋다 싶은 것들은 두 분류로 나눠요. 오. 하나는 덕업 밀치가 되는 알바. 최고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예시로는 제가 요즘에 그 저번 고디바 오운한 패드 말씀드렸지만 축구 풋살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축구 풋살에 관련된 소셜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관리 감독해주고 경기 진행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하신 거였구나. 네, 매니저 일이라고 하죠. 근데 네. 그거를 제가 하고 있고 시급도 나쁘지 않아요. 아무래도 제일 메이저한 업체고 12,000원 정도 받는데 한 경기 하루에 한두 경기가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덕업일치라는 좋은 명목이기 때문에 네네.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네. 좋아하는 뭐 스포츠 뭐 이것 이외에도 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뭐 이런 현장감을 느끼고 싶다고 콘서트장 뭐 네네네. 그러면 힘들어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류는 관공서. 관공서. 그러니까 관공서. 높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직은 사실 제일 높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장님이잖아요. 맞아요. 네, 직장 사장님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할 법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가근로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저는 국가근로를 하면서 총장님을 만나본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높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알바. 네. 방학 때 대학생들이 관공서 알바 모집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많이 들었고 네. 아니면은 뭐 근로장학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남들 이제 땀 흘리면서 일할 때 왜 제가 왜 웃었냐면 네네네. 제가 근로를 하고 싶었는데 학사 경고 때문에 못했어요. 나 하는데? 학사 아, 경고 맞다. 있어요. 여기 지금 학사 경고 2명이거든요. 네, 저랑 맞아. 학고 듀오거든요. 아니 한 명 더 있어요. 네. 빠기라고 있는데. 빵이랑 학고 학고 트리오입니다. 트리오 학고 네. 트리오.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네. 정말 좋은 말은 아닌데
네. 남들 땀 흘릴 때 혼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꿀알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힘 네. 뽑히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런 단점이 경쟁이 있죠. 높긴 하죠. 그리고 반대로 헬알바라고 한다면 식상하시겠지만 저는 서비스직은 진짜 추천하지 않습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인정합니다. 하고 저는 그래도 웬만해서 카페 알바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내기도 하고 워낙 카페는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이직이 쉬워요. 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그리고 제 친한 지인 중에서 스타벅스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 그분은 스타벅스에서 일한 경력을 사회에 나와서 경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가 완전 그 대기업이니까 정직원 채용이니까 거기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네. 근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사실 서비스직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시급도 최저고 동의합니다. 진상 손님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거기다 사장까지 진상이다. 아, 이러면 참 좀 극단적인 경우면 병원비가 더 나가요. 몸이 힘들든 정신이 힘들든. 동의하는 게 저 네. 진짜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 한약으로 다 썼어요. 그쵸. 와. 몸이 기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진짜.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도 부적절하긴 하겠지만 정 자리가 없는 거 아니시라면 서비스직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간단하게만 말을 하자면 좀 권하기 어려운 알바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직인데요. 저는 고깃집이 정말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헬이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내가 고생을 할까? 그것도 맞지. 그리고 위생 같은 거에 조금 비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힘들어요. 그치. 막 가래침 같은 거를 접시에 뱉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자기 뭐 분비물을 휴지 같은 묻혀가지고 식탁에 하는데 그거 제가 다 치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 그거 정말 저도 비가 약하거든요. 그거 정말 눈 꼭 감고 그냥 뭐 우리 아버지가 먹은 거 치우는 거다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했는데 이게 돈이라도 많이 받으면 아까 푸평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눈 꼭 감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사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일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어디다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멋있다. 영화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걸 하는데 이게 당연히 용돈벌이 정도인데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가 좋긴 해요. 천자당 10만 원 정도로 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알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 그래서 이런 거 자기가 써가지고 요즘에 공모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쓰는 분들은 보통 자기 뜻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뜻이 있다면 요즘에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찾아보셔가지고 뭐 어디 넣어라도 보셔라 그런 거 지원이라도 해보셔라. 이거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데 저도 대외 활동 중에 돈 주는 대외 활동이 있거든요. 저도 해서 크게는 못 보는데 어쨌든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맞아요. 받는데 그게 어디예요? 맞아요. 그게 그게 정말 어디야? 그게 어디예요? 이거 이거예요. 고깃집에서 하면 10시간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되면 저처럼 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 이거 잘 찾아보면은 맞아. 좋은 거 많으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쪼형하고 매기 같은 게 약간 덕업일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뜻이 있다면 요즘에 기회가 많으니까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연자님은 진상 손님 하나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사연자님이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일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네네. 일단 사연자님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굳이 여기서 계속 붙어 있고 싶어 붙어 있고 싶어하는. 이거 회사 생활할 때 쓰는 용어 아니야? 네, 이거 참.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냥 한 번쯤 져주고 말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것도 맞죠. 라는 느낌으로 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꿀알바도 있잖아요. 덕업일치가 되고 뭐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고 뭐 또 높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높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런 알바가 되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알바에 집착하실 이유가 있나? 뭐 사실 뻔한 대답이겠지만 네. 저는 한번 사연자님한테 이번만큼은 자존심을 접고 네. 한번 시야를 넓혀봐라. 자꾸 시야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네네네. 오기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나는 모든 환경이 마음에 드는데 왜 이런 이상한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삶의 한 부분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마음인데 이해는 돼요. 저도 맞아요. 저 이랬으니까.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푸푸 형 말도 이해가 되네요. 네네. 쪼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푸푸랑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그 찬이가 정리해줬던 멘트가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상황이 마음에 드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고 싶다가 네네. 그 한 사람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다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르바이트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덕업 일치라고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매니저 일도 이상한 풋살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걸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반대로 또 교내 근로 했을 때도 이제 높으신 분들은 괜찮았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클레임을 거는 경우도 있었고 네. 뭐 서비스직은 마찬가지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계속 동호 반복이에요. 찬이가 그게 하나의 경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사고의 전환을 한다면 참을 만큼 참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분이 이제 여자분이 이제 우주가 이제 역할을 해줘서 여자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사연자와 같은 남성분이 계시다면 이거를 군대를 가서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로 이게 진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정말 군대는 진상들의 집합소입니다. 정말 그쵸. 간부, 네. 선임, 하다못해 동기와 후임까지도 네. 나 자신한테 진상짓을 할 수 있는 데가 군대예요. 네, 그런 걸로 따지면은 저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예방접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지만 네. 쓸데없는 예방접종인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될 경험을 맞아. 쌓아놓고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미화가 되는 케이스가 좋은 경험이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실 이게 잘 나아서 잘 괜찮아지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로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나 정말 마음의 상처를 얻으시는 분들은 평생 갑니다. 그 상처가. 정말 동의하는 게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처 뒤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다 이건데요. 어떤 상처는 그냥 상처예요. 맞아요. 세상에 교훈 같은 게 없는 상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건 아픈 건데 그걸 미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건데 저도 동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하지만 네. 흔들리다 꺾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되 직감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떠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좋은 말이네요. 아프니까 청춘이라도 적당히 아파야죠. 뭐 때려 죽을 만큼 맞는데 이거 아픈데 참을 수 없죠. 네. 우주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아직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두기 싫다고. 맞아요. 이게 네네. 덜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온다. 덜 힘든 거죠. 아까 찬이도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맞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아마 그만둘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음. 편의점 5개월 거의 한 반년 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다른 편의점 그쵸, 맞아요. 구할 수 있어요. 굳이 이거 매달리고 있을 필요 없고 지금 뭐 어쨌든 좀 본인은 아직 더 계시고 싶은 것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만두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뭘 해줄 필요 없이 아마 조만간 네. 나오게 되실 거예요. 되게 신박한 해석이다.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저는 우주 얘기에 너무 공감되는 게 다행인 건 이 사연자분이 편의점 알바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 편의점 알바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은 전국에 지부가 많고 맞아. 아르바이트 회전율이 높습니다. 맞아. 회전율이 그래서 진짜 웬만해서 네.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요. 네. 여기를 그만두고 그 동네의 다른 편의점으로 옮기시는 맞아.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보다는 제가 편의점을 2군데 돌아다녀봤어요. 그래서 표본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 군데는 헬이었고 한 군데는 쉬웠거든요. 그래서 알맞는 편의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작은 매장 그리고 튀김이 없는 매장. 지의 땡 이지보. 네. 그리고 당연히 손님 객수가 많이 없는 그런 매장.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작고 허름해 보일수록 오히려 좋아요. 어떻게 보면 막 맞아. 쾌적하고 넓고 깔끔해 보이는 게 꿀알바 같잖아요. 그럴수록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마다 굳이 똑같은 돈 받을 텐데 굳이 저기를 고르셨나? 특히 이러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례하겠지만 한강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플러스 터미널. 그래요. 터미널 편의점 정말 힘듭니다. 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많고 많은 편의점 중에서 왜 거기를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존중은 해야겠죠. 맞아요. 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오늘 좀 가벼운 토크를 기대하고 왔는데 은근히 저희가 나이대다 보니까 맞아요. 쌓인 게 많아 보여요.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정말 우리 겪었던 경험 중에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네. 다들 정말 욕짓거리를 참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톤다운이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진상 손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사연자님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연자님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희 고디바 카페의 메인 메뉴 디저트 한 조각 선물 시간인데요. 사연자님이 가지고 계신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가 디저트 추천 메뉴를 준비해왔습니다. 푸푸가 사연자님께 드릴 디저트를 소개해볼까요? 네, 이번 고디바 카페에서 드릴 디저트는 슈니발렌입니다. 슈니발렌은 독일의 명물 과자인데요. 독일어로 눈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니발레는 눈덩이라는 뜻에 맞게 눈을 뭉친 정도로 딱딱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는 망치로 깨부수며 먹는 과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진상 손님을 만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슈니발렌을 깨부수면서 사연자님께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디저트를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사연자님께 딱 알맞는 디저트 추천이지 않나 싶네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뭐라도 깨야죠. 근데 손님 뚝배기를 깨시면 안 됩니다. 뻔뻔은 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중의적인 의미죠. 네, 진상 손님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슈니발렌을 부수면서 화도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사연자님의 답답함을 풀 수 있는 디저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에는 투정 부리는 것 같을까봐, 내 어두운 감정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을까봐 걱정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디저트 카페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도덕 시간에 항상 나오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남의 입장이 되어서도 생각을 해보라는 말인데요. 세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아르바이트에서 진상 손님으로 고통받는 일도 없을 텐데 말이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남과는 별개로 자신부터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언젠가 세상도 점점 같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구지, DJ의 찬이, 패널의 우주 푸푸 쪼이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